조국, 이준석, 조국. 그렇습니다. 당선됐으니까 국회 가면 상임위 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. 근데 그 상임위 추미애가 결정을 한다고요?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? 이준석, 조국 상임위를 추미애가 결정한다? 이게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영상을 좀 보면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보시죠. 대선, 지선 또 두 번의 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끌었고요. 또 처음으로 역사상 당대표 2년 임기를 무사히 마친 당대표였습니다. 정치력이 충분히 증명이 됐다 보고요. 또 혁신의장의 역할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면 뭐 거부하지 않겠다 이런. 갑자기 중립 기어넣고 움직이질 않아요. 네. 그런데 똑같이 뭐 대통령이 뭐라고 하고 여론몰이 막 하고 그러면 중립기원은 그냥 힘으로 밀면 밀려가지 않습니까? 국회의 역할이 대단히 큰데 여태까지는 네. 그냥 중립기어 넣고 떠밀려가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답답했어요. 네. 그럼 국회를 왜 뽑았느냐.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될 수 있다. 왜냐하면 이제 6선이거든요. 그럼 뭐 선수가 높기 때문에 국회의장 자격이 되거든요. 그리고 본인은 뭐 단순히 뭐 중립기어 이런 거 아니고 조금 더 다른 모습일 수 있다. 이런 걸 약간 암시하는 것 같거든요. 화면 좀 보겠습니다. 지금 민주당의 6선 의원이 되시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. 추미애 당선인 그리고 조정식 의원도 이제 6선이 되는데 다 당선이 됐거든요. 자, 지금 이게 같은 내에서 6선이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뭐 얘기 나오는 얘기는 2년씩 하거든요. 국회의장. 그러니까 전반기, 후반기 나눠서 맞는 방안. 그럼 누가 먼저 하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될 건데 전용기 의원. 네.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? 국회의장 놓고. 분위기는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. 알겠네요. 답변을 드리기 참 어려운데. 전용기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왜 그러십니까? 이게 보통 그 관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예, 관행이 있는데. 그 관행에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선수, 그다음에 성별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. 그러다 보니 지금 추미애 당선인이 앞쪽에 나오고 후반기에 조정식 의원이 선수는 두 분이 같지만 여성 의원이라는 측면이 조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보통 이게 여성에게 우선순위를 조금 주고자 하는 그런 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? 만약에 비례대표를 뽑아도 이거는 법적인 문제지만 여성이 1번, 그다음에 남성이 2번 이렇게 흘러가듯이 같은 선수와 뭐 그렇다면 이제는 여성이 우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CG에서도 여성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리고 선수라고 한다면 우리 추미애 의원이나 조정식 의원께서 6선으로 최다선이기 때문에 의장에 도전하는 것이 관행적인 측면은 또 맞기 그렇습니다. 때문에 방금 우리가 질문을 했던 것처럼 추미애가 결정한다라는 것이 맞아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정도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.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네. 지금 두 분, 조정식 의원, 추미애 전 장관 약간 국회의장 전반기 놓고 경쟁하는 분위기 일고 있습니까? 지금? 그렇습니다. 지금 벌써 있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관행은 관행에서 끝나는 것이고요. 이 관행을 넘어서면은 결국에는 선거로 돌입하게 될 텐데. 아니, 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뽑히는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의장 추천권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죠. 의장 한 분, 부의장 한 분을 추천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부의장 한 분을 추천을 하는데 의장을 서로 하겠다고 하면 이 관행이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의원들의 투표. 그렇습니다. 의원들의 투표로 의장 후보와 부의장의 후보를 결정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분위기가 아까 잘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게 아직까지 의장, 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그런 분위기까지는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근데 두 분의 경쟁은 시작된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. 지금요 뭔가 분위기가 있군요. 이런 가운데 이준석 당선인 본인이 전 국회가 열리면 어떤 상임위에 가고 싶다고 희망상을 좀 밝혔네요. 들어보겠습니다. 그래서 동탄만 생각하면은 거의 국토위나 아니면은 교육위를 가야 될 것 같고요. 저는 뭘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이거 오랫동안 국회의원 하고 싶어서 기다렸기 때문에 네. 뭘 해도 잘할 것 같아요. 일단 뭐 특정 상임위 두 개 얘기인데 뭘 해도 본인은 잘할 것 같다. 너무 하고 싶었다. 뭐 어떤 곳을 가라도 갈 것 같다는 분위기긴 한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일단 만약에 지금 전용기 의원 설명대로라면 여성 그리고 6선, 다선 의원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국회의장 전반기 바로 맡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지금 국회법은요. 교섭단체, 그러니까 20석 이상이 정당이 안 되면 교섭단체가 아니거든요. 근데 이 교섭단체에 속하지 못한 의원은 국회의장이 결정을 해버려요. 어디 가세요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지금 개혁신당 3석, 조국식이나 12석이니까 20석 안 돼요. 그러면 단적으로 이준석 대표나 조국 대표는
만약에 추미애 전 장관이 국회의장 됐으면 추미애 국회의장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. 아까 제목대로. 신윤 변호사. 묘한 상황이 되겠는데요. 그러면 이거. 우리 그 이준석 대표가 또 우리 추미애 잠재적 국회의장님 한번 밥 한번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나서 싶은데. 미리 얘기를 해둬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?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지금 가려고 하는 특히 동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젊은 평균 나이가 35세 정도 되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교육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GTX A 라인도 들어오고 해서 그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영기 의원님도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토위 같은 데 갈 생각이 굉장히 많고 또 교육위도 본인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거기 갈 수 있을까? 치열하잖아요. 또 굉장히 치열하죠.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갈 가능성이 그리 높진 않다라고 보이는데요. 실제 뭐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가 뭐 그 국회 내의 상원이다 이렇게 이야기지만 법사위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. 왜죠? 후원금이 안 들어와.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과연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뭐 정치적 비중 이런 부분을 충분히 또 고려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국토위나 교육위 가기에는 사실은 적어도 전반기에는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예측합니다. 만약에요. 이게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됐는데 조국 대표한테는 원하는 대로 보내주고 이준석 대표한테는 원하는 대로 안 보내주면 전윤기 의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그것도 정무적인 판단을 하실 정무적인 판단이 될 거다 이게.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정말로 비인기 상임위에 보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. 기본적으로 무소속이나 이렇게 그 교섭단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 상임위를 넣습니다. 웬만하면 들어준다. 그렇습니다. 웬만하면 들어주기 때문에 그것을 뭐 이렇게 의장 마음대로 한다라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옛날에 그 교육 이게 문화와 교육이 같은 상임위에 있을 때는 예. 굉장한 인기 상임위였는데요. 교육위원회가 따로 빠져나오고 나서는 그렇게 커다란 인기 상임위는 아니기 때문에 교육위를 원한다라고 희망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교육위가 갑자기 인기가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곁들여주셨는데 알겠습니다.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지금 교섭단체를 구성하려고 여기저기 좀 알아본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좀 기다려도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.